NLP콕입니다. 네, 오늘 리뷰해볼 논문은요, Unleashing Cognitive Synergy in Large Language Models, a Task Solving Agent Through Multi-Persona Self-Collaboration입니다. 이게 부제는 Chain of Thought보다 더 좋은 프롬프팅이 나타났다? 입니다. 비록 LLM이 엄청난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논리지 인텐시브 그리고 리스닝 인텐시브한 태스크를 못하는 챌린지가 있다고 했죠. 왜냐면 그때 이 태스크들을 시킬 때 할루시네이션 현상이 발생했고 슬로우 띵킹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사람과 다르게 잘 풀지 못한다. 근데 이 리스닝 어빌리티를 늘리기 위해서 최근에 체인 오브 토트 프롬프팅이나 셀프 리파인먼트, 이거는 스스로 LLM이 스스로 피드백을 하고 수정해 가면서 발전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LLM의 슬로우 띵킹 능력이랑 자가 피드백을 만들어서 추론 능력을 향상시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스닝은 좀 해결됐지만 여전히 논리지 인텐시브한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실들이 필요한 여러 지식들이 필요한 문제에는 할루시네이션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오늘 이 나오는 프롬프팅을 통해서 코그니티브 시너지를 만들어가지고 해결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나올 프롬프팅은 논문의 주장에 따르면 COT보다도 체인 오브 토트보다도 훨씬 더 발전된 형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그니티브 시너지가 뭐냐면 여러 인지와 지식을 통합해서 시너지를 낸다고 하잖아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 프롬프팅의 목적은 코그니티브 시너지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특별한 전문성이나 능력이 있는 여러 가지 의견을 합친 똑똑한 에이전트를 만드는 게 오늘 이 프롬프팅의 목표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이 배경 아이디어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이들의 소꿉놀이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첫 번째로 얻었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1954년도인가의 논문이었던 것 같은데 소꿉놀이를 통해서 인지능력, 문제 해결력, 비판적 사고력 같은, 그리고 협력하는 능력, 이런 것들, 되게 필수적인 능력들을 소꿉놀이를 통해서 배운다고 합니다. 그런 것 첫 번째 그 아이디어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의 이제 LLM이 여러 페르소나를 만들어가지고 셀프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뭔가 논리지 인텐시브 하거나 리즈닝 인텐시브한 태스크를 시키자. 네, 그런 거고. 두 번째는 또 그 특정 전문가의 페르소나를 명시해주면은 그냥 어떤 태스크를 시켰을 때보다 태스크를 잘한다는 논문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새의 이름을 맞춘다 했을 때 외관만 보고 새 전문가라고 했을 때 더 LLM이 잘 맞춘다, 뭐 그런 논문이 있었어요. 그런 아이디어. 그래가지고 LLM들한테 여러 롤을 만들어주는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어떤 페르소나가 특정 태스크에 고정돼가지고 사람이 직접 설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 또 LLM 여러 개를 만들어가지고 이 페르소나를 만들어가지고 협력하는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는데, 그때는 LLM이 여러 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두세 배의 코스트가 든다는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프롬프팅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LLM 하나로 뭐 크게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늘지 않고, 두 번째로 페르소나를 직접 만들어주지 않고 페르소나를 스스로 만들어주고 셀프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논리지 인텐시브하고 리스닝 인텐시브한 태스크를 할 수 있게 한다는 프롬프팅입니다. 네.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굉장히 최신 논문입니다. 아마 제가 저를 처음 소개하는 걸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어필하면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프롬프팅들이 있죠. 프롬프팅들이 있는데 그거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페르소나를 여러 개 쓰니? 뭐 COT라든가 뭐 트리 오브 토트 다뤘었죠. 이런 것들은 안 써. 근데 오늘의 주인공은 굉장히 다양한 페르소나를 쓴다. 그리고 페르소나를 유동적으로 만드니? 왜 유동적으로 만들어?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수정하니? 반복해서 수정해. LLM이 한 개만 필요하니? 한 개만 필요해. 그러니까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주인공은 오늘의 솔로 퍼포먼스 프롬프팅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저자가 이제 어필하고 싶은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오랜만에 구독과 좋아요 광고 타임 한번 하겠습니다. 네, 구독자가 100명이 넘었어요. 되게 감사하네요. 되게 네, LLM에 관심이 많고 프롬프트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운이 좋게도 100명이 넘게 됐는데 앞으로도 더 재밌는 논문들을 많이 올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셨다면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 솔로 퍼포먼스 프롬프팅, 줄여가지고 SPP라고도 하는데요. 얘의 지금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LLM의 잠재적인 코그니티브 시너지 능력을 깨우는 것입니다. 기존의 스탠다드 프롬프팅은 그냥 인풋 넣고 아웃풋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인지 추론 능력을 지금 증가시킨 체인 오브 소트는 어시스턴스가 있으면 중간 생각들을 넣어준 다음에 아웃풋을 뱉게 하는데, 오늘의 주인공 솔로 퍼포먼스 프롬프팅은 AI 어시스턴트와 여러가지 멀티플 페르소나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도메인 엑스퍼트가 될 수도 있고 뭐 관중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개의 페르소나가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최종 답을 낸다,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자세하게 봐볼게요. 그냥 프롬프트는, 스탠다드 프롬프트는 다음과 같이 뭐 미싱 더 뭐 어떤 특정 요구사항이 지금 미싱 된 거죠. 여기선 주문에 대한 내용이 미싱 된 거고, 팩추얼 에러, 하나 뭘 빠뜨리거나 아니면은 사실이 아닌 답을 내게 했습니다. 기존의 프롬프트는요.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 SPP는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롬프트들을 만들고 얘네를 토론시킵니다. 스타트 콜라보레이션 하면 얘네가 첫 번째 발언을 하게 되죠. 지금 어떤 태스크를 시키고 싶은 거냐면 젤다의 전서의 NPC의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만들고 싶대요. 근데 거기서 뭐가 포함이 돼야 되냐면 해리포터의 어떤 주문이 포함돼야 되고, 그리고 이건 뭐 게임 오브 소울의 뭐 두 개의 캐릭터가 포함이 돼야 되고, 제이초의 뭐 두 번째 앨범 마지막 송이 포함이 돼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참여한 페르소나는 게임 디자이너, 해리포터 팬, 해리포터의 주인공이 필요하니까 게임 오브 소울 팬, 그리고 제이초의 팬,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로는 각 필요한 정보들을 발언시킵니다. 그 다음에 좋아, 정보 고마워, 그래가지고 내가 만들어낸 다음에 각각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거죠. 이거를 반복하게 되고 최종 답을 냈을 때 다음과 같이 요구사항에 맞는 좋은 답을 내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내용은 도메인 지식이 있는 놀리지 인텐시브한 태스크에 대해서 뭔가 할루시네이션을 줄여주고 팩추얼 에러를 줄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가 첫 번째로 필요한데, 페르소나 아이덴티피케이션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푸는 토론에 참여할 특별한 페르소나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AI 어시스턴트는 진행자가 되어가지고 항상 등장하게 됩니다. 얘가 답을 만들고 얘가 진행자인 거죠. 토론을 이끌어 나갑니다. 그 다음에 비기닝 리마크스는 뭔가 각각의 페르소나가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서 답과 관련된 지식들을 제안하고 정보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 세 번째로는 멀티 페르소나 인터랙티브 콜라보레이션인데, AI 어시스턴트가 초반에 솔루션을 제공하고 반복적으로 페르소나들이 피드백을 줘가지고 문장을 고쳐나갑니다. 지금 중간 과정들을 계속 서술하게 만들었고 셀프 리파인먼트 계속 반복해가지고 수정을 하게 만들었죠. 그렇게 하니까 지금 기존에 있던 개념들이 모두 담긴 프롬프트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어떻게 되어 있냐, 첫 번째로 시스템 원칙을 줍니다. 너가 어떤 태스크를 마주했을 때 파티시펀트를 네가 스스로 문제 풀 때 기여할 수 있는 파티시펀트를 식별하고, 그리고 멀티턴 콜라보레이션 프로세스를 진행을 해가지고 마지막 솔루션에 도달을 해라. 그리고 파티시펀트는 아주 중요한 커멘트들과 자세한 정보들을 줘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런 시스템 프린시플을 넣고, 두 번째로는 데몬스트레이션을 줍니다. 게임 오브 24 기억나시죠? 숫자 4개를 24로 만드는 거. 그래가지고 게임 오브 24를 AI 어시스턴트와 매스 익스퍼트가 포함된 그런 예시를 직접 사람이 만들어 준 거죠. 그래가지고 뭐 계속 예시 안에는 fine grained 피드백을 주는 거,
자세하게 분리된 피드백을 줘가지고 답안들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두 번째로 포엠 라이팅 태스크에 대한 데몬스트레이션도 넣어준답니다. 각각 논리지 익스텐시브한 거 하나, 그리고 리스닝 익스텐시브한 거를 두 개를 지금 데몬스트레이션을 넣어준 겁니다. 세 번째로는 태스크를 넣어줘야겠죠. 태스크에 대한 설명들을 넣어주고 인풋을 넣어준다. 그리고 마지막에 프리픽스를 붙입니다. 이제 파티시펜트를 아이덴티파이하고 콜라보레이티브하게 다음 태스크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풀어라 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프롬프트가 완성됐습니다. 이제 이 프롬프트한테 일을 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얘가 얼마나 향상이 됐나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태스크는 세 가지: 트리비아 창의 글쓰기, 코드네임 콜라보레이티브, 로직 그리드 퍼즐, 이렇게 세 가지 태스크가 있고요. 모델은 GPT-4를 짰답니다. 템퍼러처는 1로 맞췄고 타피는 1.0이랍니다. 그리고 시스템 메시지 있잖아요. You are an AI assistant that helps people find information처럼 시스템이 있는 거 없는 거 둘 다 해봤다고 해요. 그리고 메서드는 그냥 평범한 프롬프트 하나, chain of thought 하나, SPP 오늘 주인공이죠 하나, SPP 프로파일까지 넣었는데 이 프로파일 뭐냐면 프로필 써준 거예요. 뭐 그냥 단순히 페르소나만 준 게 아니라 뭐 매스 엑스퍼트 같은 경우는 나는 뭐 어느 대학을 나왔고 나는 뭐 어느 정도 경력이 있고 이런 자세한 프로필을 써준 겁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네 가지를 한번 실험해 보겠다. 첫 번째, 트리비아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얘는 놀리지 인텐시브한 태스크를 뭔가 해보고 싶어가지고 하는 건데, 얘가 어떤 내용이냐면 트리비아 QA라는 데이터셋이 있답니다. 거기에 질문이 있고 답이 있는데 그 데이터셋에서 질문만 뽑아가지고 여러 질문들을 나열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포함한 앤서를 일반적인 스토리로 만들어라 이런 거거든요. 그랬을 때 다음과 같이 그 아까 프롬프팅을 콜라보레이티브한 프롬프팅 SPP를 넣어서 답을 만든 다음에 스트링 매칭을 시킵니다. 답안과 스트링 매칭을 시켜가지고 얼마나 맞았냐를 매트릭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으로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다음과 같이 트리비아 라이팅을 시켰는데 COT가 일반 프롬프팅보다 성능이 안 좋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COT가 추론 능력에는 향상을 시켜주지만 지식 관련 태스크는 향상을 못 시켜주고 오히려 할루시네이션과 팩추얼 에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OT가 능사는 아니다. COT도 분명히 약점이 있다.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 SPP는 더 좋은 성능을 냈죠. 근데 특이한 점 보면은 프로필을 자세하게 써준 애보다 안 써준 게 더 성능이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걸 잘 유의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실제로 한번 비교해 본 건데 SPP는 잘 만들어냈는데 불구하고 중간에 팩추얼 에러나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N5라는 거는 5개의 퀘스천을 주고 5개의 퀘스천에 맞는 코헤렌트한 일관된 스토리를 만들려고 시켰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코드네임 콜라보레이티브 태스크인데 얘는 논리지랑 리스닝 태스크를 합친 겁니다. 두 개를 한꺼번에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파이 마스터가 있고 개서가 있는데 스파이 마스터가 어떤 단어들이 주어지고 디스트랙터 단어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얘가 이 단어들에 알맞는 하나의 다 포괄할 수 있는 힌트를 주는 거예요. 힌트를 주면 개서가 이 기본 단어들이 몇 개를 맞췄나, 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맞춘 비율만큼 점수를 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뭐 COT보다도 이 SPP가 더 좋았다. 이번에도 놀리지 인텐시브하고 리스닝이 동시에 고려된 태스크에도 COT는 향상이 되지 않고 성능 감소를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COT가 이번에도 한계가 있는 태스크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 논리지에 관련된 태스크가 약해요. 지금 보면은. 그 다음에 네, SPP가 더 자세하고 해석 가능한 중간 단계를 제시했다. 그런 거고요. 마지막으로 로직 그리드 퍼즐을 시킵니다. 얘가 뭐냐면 2개에서 5개의 집이 있는데 각각의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가 있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각각 살고 있는 사람의 힌트가 또 있는 거죠. 뭐 꽃을 키운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직업이 뭐다, 피아니스트다, 기타리스트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각 집에 이 힌트들만 보고 어느 집에 누가 있는지를 맞추는 거예요. 얘는 오로지 리스닝만 지금 보고 싶은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 답과 맞는지 여부를 이밸루에이션 매트릭으로 삼았다. 보면은 이번에는 리스닝 태스크니까 COT가 많이 올라요. COT 리스닝은 역시 잘해, 그죠? 근데 SPP가 리스닝도 놀리지 인텐시브 뿐만 아니라 리스닝 인텐시브 태스크도 성능이 올라갔답니다. 근데 역시나 프로파일 자세하게 써준 거도 내려갔죠. 얘가 지금 노이즈를 유발하는 모양이에요. 프로파일 넣는 게 단순히 그냥 어떤 사람이다, 어떤 직업이다만으로 페르소나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다음과 같이 성능이 얼마나 향상되는지 봤다, 그죠? 스스로 굉장히 할루시네이션을 줄이고 리스닝 관련된 태스크에도 성능이 올라갔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제 분석에 들어갈 건데 LLM이 지금 보면은 스스로 파인튜닝 없이 효과적으로 필요한 페르소나들을 잘 만들고 식별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이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뭐 스토리 라이터, 그죠? 무비 엑스퍼트, 이런 특정한 지식의 도메인에 대한 엑스퍼트를 잘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드네임 콜라보레이티브 할 때는 뭐 워드 익스퍼트, 그죠? 굉장히 잘 관련된 페르소나들을 잘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죠? 그리고 로직 익스퍼트, 그죠? 뭐 추리 탐정, 그죠? 그런 것들. 그리고 SPP와 픽스드 페르소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얘는 뭐냐면 이 픽스드 페르소나는 앞에 SPP는 막 다이나믹하게 그 페르소나를 만들게 시켰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뭐냐면 AI 어시스턴트랑 그냥 단순히 엑스퍼트, 이 작업에 대한 엑스퍼트다 라고만 넣어준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일관되게 성능이 안 좋게 나오죠, 이 픽스드 페르소나를 했을 때. 그러니까 다이나믹하게 페르소나를 만들어주는 게 더 효과가 좋다. 심지어는 얘가 아주 큰 문제가 있는데 얼리 터미널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얼리 터미네이션 뭐냐면 얘가 답을 내지도 않았는데 그냥 중간에 끊어버린대요. 답을 내지도 않고. 굉장히 문제죠, 중간에 답을 안 내버리면요. 근데 그나마 시스템에 you are an AI assistant, 이 시스템 메시지를 제거하면 좋아지긴 좋아지는데 여전히, 그죠? 여전히 똑같이 얼리 터미네이션이 발생한답니다. 뭐 COT나 SPP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픽스드 페르소나가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 프로파일을 자세하게 적어주는 게 성능을 더 높인다? 그것도 아니다. 프로필을 적어주지 않는 것이 더 성능이 높다. 그러니까 다이나믹하게 스스로 페르소나를 한 단어, 뭐 직업이면 직업, 이렇게 만들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SPP가 일반 프롬프트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사실적인, 그죠? 정확한 논리지를 생성하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 첫 번째. 근데 파인 그레인드 페르소나를 할당하더라도 틀리는 경우가 여전히 아직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전히 아직 틀리니까 더 방법을 고안해 봐야겠죠. 그리고 페르소나가 도메인 지식을 잘 만드는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합니다. 만드는 것 같은데 얼마나 잘 만드는지 실제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고 이 데몬스트레이션 example을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한 피처 워크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COT에서도 데몬스트레이션 어떻게 주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이 됐어요. 뭐 클러스터링을 해가지고 잘 못 맞추는 클러스터에 뭐 데몬스트레이션을 주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도 마찬가지로 데몬스트레이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싱글 LLM한테 시켰는데 컴퓨테이셔널 버짓이 더 있다면 멀티 에이전트 스셋업을 만들어가지고 각각의 페르소나를 맡고 있는 LLM들을 만들고 다이나믹하게 다이나믹이 아니죠, 좀 더 다양한 LLM을 써가지고 이 콜라보레이티브한 결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지금 퓨처워크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사람의 커그니티브 시너지를 LLM으로 흉내낸 첫 번째 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논문이고, 효과적으로 이런 할루시네이션 현상도 줄였고요, 추론 능력도 향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LLM이 다이나믹하게 어떤 태스크에 필요한 페르소나를 만들 능력도 있다는 것도 확인했고,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도 한다고 했죠. 그래서 COT나 그냥 프롬프트에 비해서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보인 오늘의 SPP,
소개해 봤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